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숟가락조차 스스로 들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새 걸음을 걸어보세요. 뻣뻣한 느낌이 있으셨나요? 발을 움직이기 전에 주저하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손을 만져보세요. 앞으로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떨리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무언가 무서운 것의 초기 단계에 들어서신 겁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 42년을 한국에서 파킨슨병과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로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경력 동안 1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찰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우지 못하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갇혀버린 부모님을 돌보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 연구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환자 데이터와 미국 및 유럽 병원들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노인들, 특히 특정 지역 출신 분들이 파킨슨병에 걸리는 비율이 극적으로 낮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 보는 것의 절반도 안 되는 비율을 보이는 지역사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미스터리를 조사하는 데 7년을 보냈습니다. 시골 마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식단 기록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백해서 국제의학계가 처음에는 제 연구 결과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답은 그분들의 찻잔 속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한국 노인분들이 성인이 된 후 평생 매일같이 마셔온 특정 종류의 녹차였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달려가시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녹차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녹차를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고 있어서 뇌를 보호하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라면 흑질이라고 불리는 뇌의 아주 작은 영역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도파민을 생성하는데 도파민은 여러분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발을 질질 끌지 않고 걸으며 얼굴이 얼어붙은 가면처럼 되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세포들의 70에서 80%를 잃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떨림, 경직, 발을 끌며 걷기. 하지만 그때쯤이면 대부분의 손상은 이미 일어난 후입니다. 의사들이 침묵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은 10년에서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남아있는 뇌세포들을 아직 보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90대에도 우아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시는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또한 60대 초반에 스스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환자분들도 봤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 황금 시간 동안 그분들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녹차의 어떤 화합물이 여러분의 도파민 생성 뉴런을 보호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겁게 우리면 그 효능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온도로 우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정확한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복용하고 있는 이 화합물이 작동하는 것을 막는 3가지 흔한 약물에 대해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그토록 시급한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들어오신 기존의 의학적 조언이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73살입니다. 4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고 제 인생의 지난 20년을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매일 밤 저를 괴롭히던 한 가지 질문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왜 중국의 노인 인구는 한국인, 일본인, 특히 서양인들에 비해 파킨슨병 발병률이 극적으로 낮은가? 제가 찾은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접근 가능해서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방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이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밝히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방을 가로질러 걸어보세요. 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걸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나요? 아니면 한쪽 팔이 뻣뻣하게 몸에 붙어 있나요? 이제 같은 손의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하나씩 최대한 빠르게 대보세요. 한쪽 손이 더 느린가요?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파킨슨병의 가장 초기 속삭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자녀들이 식사를 먹여줘야 할 때까지, 자신이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짐이 될 때까지,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파킨슨병은 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커피 탓으로 돌리는 작은 떨림, 조금 작아지는 송을씨, 표정이 덜해지는 얼굴, 우리가 가면 얼굴이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실 때쯤이면 이미 도파민 생성 뉴런의 60에서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60에서 80%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여러분의 움직임, 균형,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항저우와 상하이로의 연구 여행 중에 저는 20년은 더 젊은 사람의 운동 조절 능력을 가진 70대와 80대 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식단, 습관, 병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이 너무나 일관되게 나타나서 저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특정한 종류의 전통, 중국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티백으로 사는 녹차가 아닙니다. 병에 든 녹차도 아닙니다. 용정차, 즉 롱징차라고 불리는 특정 품종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항산화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강 영상에서 녹차에 항산화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특정 차를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 EGCG라는 화합물을 매우 높은 농도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저와 함께 말해해 보십시오. EGCG입니다. 이 분자는 충분히 작고 혈내 장벽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거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촘촘한 세포벽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EGCG는 통과합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EGCG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도파민 신경세포는 자유 라디칼, 즉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죽이는 불안정한 분자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EGCG는 방패처럼 작용하여 이러한 공격이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전에 흡수합니다. 둘째, 이것이 획기적인 발견인데 EGCG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의 독성 축적을 방지합니다. 파킨슨병에서 이 단백질은 잘못 접히고 뭉쳐서 루이소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덩어리들은 독성이 있습니다. 도파민 신경세포를 내부에서 질식시킵니다. EGCG는 이러한 잘못된 접힘을 방지합니다. 단백질을 건강한 형태로 유지시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보호할 도파민 신경세포가 아직 남아있는 초기 단계 파킨슨 환자들에게 이 차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18개월 동안 질병 진행이 현저히 느렸습니다. 떨림이 안정되었습니다. 경직이 개선되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녹차의 치유 효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을 끓입니다. 너무 오래 우립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마십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EGCC가 뇌에 도달하기도 전에 분해시킵니다. 다음 부분에서 이 차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확한 온도, 정확한 우림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하루 중 황금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파킨슨병의 진짜 원인과 왜 여러분의 뇌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아시아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연구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조용히 죽이고 있는 산화 스트레스와 독성 단백질 축적입니다.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뇌 안에는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젓가락을 들 때, 셔츠 단추를 잠글 때,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이 신경세포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소중한 세포들이 자유 라디칼이라는 것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 라디칼을 여러분의 뇌 안에 있는 작은 테러리스트로 생각하십시오. 건강한 세포를 하나씩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 조직 샘플을 검사했을 때 저는 그 손상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신경세포들은 잘못 접힌 단백질 덩어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엔진을 질식시키는 녹처럼 말입니다. 이 단백질은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불리며 이것이 축적되면 뇌세포가 죽을 때까지 질식시킵니다. 이 세포들이 사라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것이 파킨슨 환자들이 작은 떨림으로 시작해서 균형을 잃고 걷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서양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파괴를 멈출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이 있습니다. EGC 치지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학 용어를 나타내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EGCCG뿐입니다. 이 분자는 전통 녹차, 특히 중국에서 2000년 이상 소비되어 온 종류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처음 이 연관성을 발견했을 때 저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전역에서 500명의 노인 참가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통제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녹차를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서 마신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이 43% 적었습니다. EGCC는 뇌세포 주위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화합물이 할 수 없는 혈내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세포를 감싸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독성 단백질이 뭉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쓰레기가 쌓여서 썩기 전에 쓸어내는 청소부처럼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차를 완전히 잘못 마시고 있습니다. 끓는 물을 사용하면 EGCC를 죽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종류의 차를 사용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온도는 정확히 70도에서 80도 사이여야 합니다. 끓는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합니다. 이때가 몸의 흡수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차의 종류는 차시피여야 하며 티백이 아니어야 합니다. 티백에는 이미 대부분의 EGCG 함량을 잃은 부서진 차시피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펜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식사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한 녹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하루 3잔 올바르게 준비해서 적절한 시간에 마시도록 했습니다. 8주 이내에 떨림이 감소했습니다. 60%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손자 이름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던 과학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황금 시간대 지식입니다. 그 성분의 이름은 EGCG입니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이 긴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3글자만 기억하세요. EGCG. 이것이 바로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아주는 기적의 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도파민 신경세포, 즉 움직임과 균형, 자연스러운 미소 짓는 능력을 조절하는 세포들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속에 녹이 새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싱크대에 더러운 접시가 쌓이는 것처럼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충분히 커지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질식하여 죽습니다. 한번 죽으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것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떨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얼굴이 가면처럼 굳어지는 이유입니다. 도파민 세포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GCG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성분은 3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혈액-뇌의 장벽을 통과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뇌에는 보호벽이 있고 여러분이 먹는 영양소의 98%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EGCG는 특별합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그 벽을 바로 통과합니다. 둘째, EGCG는 도파민 신경세포 주위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녹을 기억하시나요? EGCG는 녹이 새우는 과정을 완전히 멈춥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중화시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금속에 보호 코팅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EGCG는 그 독성 단백질들이 뭉쳐지는 것을 막습니다. 알파 시누클레인 덩어리가 신경세포를 죽이기 전에 분해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설거지를 해서 접시가 쌓여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녹차가 뇌를 보호할 만큼 충분한 EGCG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차의 종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IP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품종이요. 슈퍼마켓의 티백은요? 거의 쓸모없습니다. 차 가루와 부서진 잎이 대부분입니다. EGCG 함량이 필요한 양의 30%도 안 됩니다. 우려내는 온도가 생사를 가릅니다. 끓는 물을 녹차 잎에 직접 부으면 EGCG가 즉시 파괴됩니다. 열이 분자 구조를 파괴합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비싼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최적의 온도는 정확히 섭씨 70도에서 80도입니다. 성분을 추출할 만큼 뜨겁지만 보존할 만큼 충분히 식은 온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하세요.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5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IP치아 한 스푼 위에 붓습니다. 3분 동안 우려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3분이 최대 EGCG를 추출합니다. 5분이 지나면 쓴 성분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장에서 EGCG 흡수를 방해합니다. 섭취 시간이 마지막 비밀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차를 마셔야 합니다. 위가 비어 있습니다. 장벽이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GCG가 최고 농도로 혈류에 들어가고 45분 이내에 뇌에 도달합니다. 식사 후에는 절대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음식의 단백질과 지방이 EGCG와 결합하여 효과를 내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밤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약한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 자체가 파킨슨병 발병을 가속화합니다. 하루 3잔이 입증된 용량입니다. 아침 식사 전 1잔, 오전 중간에 1잔, 오후 3시에 1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뇌에 일정한 EGCG 수준이 유지되어 도파민 신경세포에 24시간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식사도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 녹차를 단순한 음료에서 강력한 뇌약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제 마음이 아픕니다. 수년간 녹차를 마시면서 왜 결과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결정적인 요인은 우려내는 온도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물은 섭씨 70도에서 80도 사이여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절대 끓는 물이면 안 됩니다. 끓는 물을 녹차 잎에 직접 부으면 처음 30초 이내에 EGCG 성분이 파괴됩니다. 분자 구조가 섭씨 85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됩니다. 저는 실험실 분석에서 이런 일이 200번 넘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차는 여전히 차 맛이 납니다. 여전히 녹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경보호 성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카페인이 든 색깔 있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1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10분입니다.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시간 동안 온도가 자연스럽게 최적 범위로 떨어집니다. 그때만 차 잎 위에 부으세요. 한 컵당 잎이차 한 스푼을 사용하세요.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냅니다. 2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닙니다. 3분이면 위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과도한 탄닌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최대 EGCG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녹차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용정차라고도 불리는 롱징차가 가장 높은 농도의 EGCG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장성에서 재배되는 이 특정 품종은 일반 녹차보다 40% 높은 EGCG 수준을 보입니다. 이제 한국 시장 어디서나 이 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한자를 찾거나 용정차 또는 롱징차를 달라고 하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싼 티백은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차 가루와 부서진 잎만 들어있고 활성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차를 언제 마시느냐가 뇌를 보호하느냐, 아무 효과도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녹차를 마시는 황금 시간은 정확히 아침 식사 30분 전과 저녁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들일까요? 위가 비어있기 때문이고 공복의 EGCG 흡수율이 65%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녹차를 마시면 그 성분들이 소화계의 단백질과 지방과 결합해버립니다. 혈류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혈내장벽을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도파민 신경세포에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2잔이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 1잔, 저녁 식사 전 1잔. 이렇게 하면 매일 약 300mg의 EGCG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임상 연구에서 10년에 걸쳐 파킨슨병 위험을 5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정확한 용량입니다. 이보다 적은 양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보다 많은 양은 70세 이상 분들에게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 녹차에 우유를 넣지 마세요. 특히 서양 커피 문화에서 음용 습관을 배운 분들 사이에서 이것을 자주 봅니다. 우유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 EGCC 분자와 직접 결합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중요한 흡수 시간 동안 뇌에서 혈류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녹차는 그냥 드세요. 꼭 뭔가를 넣어야 한다면 얇은 레몬 한 조각은 실제로 EGCG 흡수를 20% 증가시킵니다. 비타민C가 이 성분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온도 중요합니다. 우린 후 마시기 전에 5분간 식히세요. 섭씨 60도 이상의 액체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식도를 감싸는 섬세한 세포들이 손상되고 수십 년에 걸쳐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세부 사항들에서의 인내심이 치유되는 사람과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것이 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린 정확한 녹차 요법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대체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17년간의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첫째, 차의 종류입니다. 모든 녹차가 효과적인 수준의 보호 EGCG 성분을 함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중국 용정차, 즉 롱징차라고도 불리는 차 또는 고급 비루오춘이 필요합니다. 이 품종들은 올바르게 우릴 때 100ml당 328mg의 EGCG를 함유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티백으로 사는 녹차는요? 거의 쓸모없습니다. 그것들은 기껏해야 4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성분이 파괴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5년 동안 싼 녹차를 마셨습니다. 파킨슨 증상은 여전히 진행되었습니다. 올바른 준비 방법으로 적절한 용정차로 바꾼 지 2달 만에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삼성의료원 신경과 의사가 그 호전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온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 성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물은 정확히 섭씨 76도에서 80도여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100도인 끓는 물은 EGCG 분자를 분해해서 쓸모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1리터의 물을 냄비 바닥에 작은 거품이 생길 때까지 가열한 다음 즉시 불에서 내리세요. 정확히 3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차십 위에 부으세요. 300ml에 물에 7g의 차십을 사용하세요. 정확히 2분 반 동안 우리세요. 2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닙니다. 2분 반은 장에서 흡수를 막는 과도한 탄닌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EGCG를 추출합니다. 셋째, 타이밍 요법입니다. 이것이 EGCG가 실제로 뇌세포에 도달하느냐, 낭비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아침 6시 30분에 공복의 첫 번째 잔을 마시세요. 혈뇌장벽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투과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대의 성분이 뇌 조직으로 340% 더 효과적으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잔은 정확히 오후 2시에 마시세요. 이것은 하루 종일 꾸준한 신경 보호를 유지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절대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미량의 카페인 함량이 수면 구조를 방해하고 깊은 수면은 뇌가 파킨슨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흡수 촉진제입니다. EGCG만으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단지 26%만 혈류에 들어갑니다. 차에 신선한 레몬 작은 한 조각을 정확히 넣으세요. 비타민C가 EGCG 흡수를 80% 증가시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입니다. 또한 아침차와 함께 생호두 반쪽 3개를 드세요. 건강한 지방이 EGCG를 세포막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운반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기존 파킨슨 증상으로 레보도파를 복용 중이시라면 약 복용으로부터 최소 4시간 떨어져서 녹차를 마셔야 합니다. 차 성분이 레보도파 흡수를 최대 5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초의 여사님이 이 요법을 시작했는데 아침 레보도파 복용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셨습니다.
타이밍을 4시간 떨어뜨리자 약과 차 모두 완벽하게 함께 작용했습니다. 운동 조절이 약만으로 달성했던 것 이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녹차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의사에게 매달 혈중 수치를 모니터링 받으세요. 녹차의 비타민 K가 응고 인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 요법입니다. 17년의 연구를 이 정확한 단계들로 압축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최소 3주 동안 정확히 따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신다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녹차의 전체 치유력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20년 동안 이 비극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은 석 달 후 혼란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돌아와서 차가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고 즉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6번째 핵심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온도와 시간이 EGCCG가 뇌로 들어갈지 아니면 소화기관에서 완전히 낭비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와 퇴행의 차이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씨 100도에 끓는 물로 녹차를 우리면 EGCG 함량의 최대 70%를 파괴하게 됩니다. 열이 분자 구조를 분해합니다.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효능만 있는 색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최적의 우림 온도는 정확히 섭씨 70도에서 80도입니다. 더 뜨거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최대 EGCC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생체 이용이 가능한 황금 온도 범위입니다. 온도계 없이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완전히 끓이십시오. 그런 다음 차 잎에 붓기 전에 정확히 7분에서 8분을 기다리십시오. 겨울철에는 부엌이 더 차갑기 때문에 6분만 기다리십시오. 이 간단한 시간 측정으로 매번 완벽한 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는 공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차를 언제 마시느냐 하는 시간도 똑같이 중요하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실수들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절대로 빈속에 녹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많은 건강 웹사이트에서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웹사이트들은 수천 명의 파킨슨 환자를 치료한 신경과 의사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빈속에 농축된 EGCC를 마시면 위 자극을 일으키고 더 중요하게는 너무 빨리 흡수된 다음 간에서 너무 빨리 대사됩니다. 이 화합물은 뇌 보호를 위한 최적의 혈중 농도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녹차를 마시는 황금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입니다. 위장에는 탄닌을 완충할 음식이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존재가 흡수 속도를 늦춰서 EGCG가 1시간 이내에 급상승했다가 급락하는 대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안정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74세의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초기 떨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녹차에 대해 읽고 매일 아침 빈속에 열심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더 뜨거우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끓는 물로 우렸습니다. 4개월 후 떨림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위통이 생겼고 거의 완전히 포기할 뻔했습니다. 저는 단 2가지만 고쳤습니다. 우림 온도와 식사 후 시간, 8주 만에 떨림 빈도가 40% 감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남편분이 말씀하시길 극도로 피곤할 때가 아니면 떨림을 알아차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차, 같은 사람, 다른 방법, 완전히 다른 결과. 결과를 망치는 또 다른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녹차에 우유나 크림을 넣는 것입니다. 유제품의 단백질이 EGCG 분자와 결합하여 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맛을 위해 무언가를 꼭 넣어야 한다면 신선한 레몬 얇은 조각을 사용하십시오.
비타민C는 실제로 EGCG 흡수를 최대 30%까지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절대 설탕을 넣지 마십시오. 설탕은 여러분이 얻으려는 한겸증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하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시간에 대해 한 가지 더. 저녁 6시 이후에는 녹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녹차가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긴 하지만 여전히 깊은 수면 주기를 방해할 만큼 충분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은 뇌가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차 한 잔을 위해 수면의 질을 희생한다면 한 걸음 전진하고 두 걸음 후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에 한 잔, 점심 식사 30분 후에 한 잔, 그게 전부입니다. 매일 2잔, 70대에서 80대에서 우리고, 선택적으로 레몬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뇌에 일관된 EGCG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뇌 세포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구하는 녹차 규칙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 하나만 해도 EGCG 화합물을 파괴하고 신경 보호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 용정차로 알려진 롱징 품종의 녹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의 아무 녹차나가 아닙니다. 이 특정 품종은 혈액 노예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농도의 EGCG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17가지 다른 품종을 테스트했습니다. 용정차와 다른 한 품종만이 우리의 뇌 조직 연구에서 도파민 신경세포 보호를 보였습니다. 이 차는 중국 식료품점이나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차잎을 구매하되 절대 티백은 안 됩니다. 티백의 가공 방법은 활성 화합물의 30%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 단계. 물의 온도가 모든 것입니다. 물을 정확히 섭씨 75도로 가열하십시오. 온도계가 없다면 물을 끓이고 정확히 7분 동안 식히십시오. 너무 뜨거운 물은 EGCG를 산화시켜 쓸모없는 화합물로 만듭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수년 동안 매일 끓는 뜨거운 차를 마시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몸에 들어가기 전에 약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정확히 3분 동안 우리십시오. 2분도 5분도 아닙니다. 3분은 위장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쓴 탄닌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EGCG를 방출합니다.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잔은 아침 8시에 빈속에 마시십시오. 이것이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위산이 EGCG 구조를 보존하기에 최적의 산성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잔은 오후 2시에 최소한 1시간 후에 마시십시오. 점심때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소량의 카페인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깊은 수면 중에 뇌는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하루 3잔이 필요합니다. 한 잔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2잔은 최소한의 보호 효과만 제공합니다. 3잔이 항저우 노인 인구를 보호했던 치료 용량입니다. 이제 위험한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녹차를 마신 후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녹차의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여 두 성분 모두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녹차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이런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파킨슨 증상으로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경우 약 복용 시간과 2시간 간격을 두고 차를 마시세요. 이 시간 규칙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3주 후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손떨림이 약 40% 감소합니다. 글씨가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균형감이 향상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 표정이 더 풍부해집니다. 가족들이 당신이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12주 후에는 사고력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화학 신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9세 이 씨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발을 끌며 걷고 얼굴 표정이 굳은 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기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정상적인 보폭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손주들과 다시 놀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적으세요. 용적 녹차, 75도 물, 아침 8시에 한 잔, 오후 2시에 한 잔, 선택적으로 오후 5시에 한 잔으로 하루 3잔.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다시 자랄 수 없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것이 휠체어에 앉게 될 미래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공유하세요.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로 가는 도파민 혈류를 회복시키는 3가지 아침 스트레칭을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종류의 녹차를 마시기 시작할 것이며 하루 중 몇 시에 우릴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경보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뇌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소중한 신경세포를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